그날 밤 불은 꺼졌고 어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불을 지키지 못하면 쫓겨나는 조선의 염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불을 지킬 것인가, 어머니를 지킬 것인가.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무열입니다. 서해안 작은 염전 마을에서 소금가마의 불을 지키는 사람이죠. 밤이 깊어갑니다. 가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장작을 하나 더 밀어 넣었습니다. 불꽃이 치솟으며 어둠을 밀어냅니다. 이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 소금물은 식고 하루치 소금은 못 쓰게 되죠. 그러면 제 품삯도 날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심씨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시는 어머니는 밤이면 늘 문틈으로 저를 기다리십니다. 다리마저 성하지 않아 혼자 일어서시기도 힘드시죠. 그래도 제가 돌아올 때까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무열아, 불은 잘 지키고 있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요즘 이 불을 지키는 일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올해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죠. 염전주 박서방은 인원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약자 가족을 둔 놈들은 일도 제대로 못하지. 박서방의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제가 눈엣 가시였던 거죠. 아무래도 다른 불지기들보다 제 처지가 더 약해 보였나 봅니다. 불을 지키지 못하면 가족도 지킬 수 없다. 박서방이 던진 말입니다. 협박인지 충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밤마다 가마 앞을 지킵니다. 장작을 태우고 불을 살피고 소금물이 끓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불꽃이 흔들립니다. 저는 재빨리 몸으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이 불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소금을 만드는 불이 아닙니다. 제 가족을 지키는 불입니다. 손이 거칩니다. 연기에 눈이 따갑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참을 만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책임과 생존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 마음 말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실 겁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릅니다. 그날 밤 불이 꺼졌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넘어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돌아왔죠. 그 짧은 시간 누군가 장작을 치워버렸습니다. 가마 속 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장치수의 고함이 염전을 울렸습니다. 그는 염전주 박서방의 신복이었습니다. 얼굴은 늘 붉었고 목소리는 언제나 거칠었죠.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한무열, 내가 불을 지키고 있었잖아. 제가 잠깐 집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변명 말고 똑바로 대답해. 불을 끈 게 내냐 아니냐? 아닙니다. 분명 장작을 가득 채워뒀는데 장치수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냐? 내가 자리를 비웠으면 내 책임이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작은 제가 분명히 쌓아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지도 않았죠. 불이 저절로 꺼질 리 없었습니다. 다음 사고는 내 자리를 없애겠다. 장치수의 경고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늙은 어미 하나 때문에 일을 망치는 놈은 필요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계셨습니다.
흐린 눈으로 제 쪽을 바라보셨죠. 무열아, 내가 또 말썽을 피웠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 때문에 쫓겨나는 거 아니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제 마음까지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하셨죠. 염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며. 별일 아닙니다. 불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냐? 밤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더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시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불을 지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 실수였을까요?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장작은 분명 가득했고 제가 비운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부러 불을 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장치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노약자 가족을 둔 놈들은 일도 제대로 못하지. 박서방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쫓아내려는 건 아닐까요? 불을 바라봤습니다.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음 사고가 생기면 전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책임은 무겁고 생존은 아슬아슬했습니다.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첨지가 사라졌대요.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속삭였습니다. 김첨지는 마을 외곽에 혼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다리를 절었고 귀도 어두웠죠. 자식은 없었습니다. 산에 약초 캐러 갔다더라. 장치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투였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김첨지가 산에 갈 사람이 아니란 걸 말입니다. 약초는 무슨 걷지도 못하는 양반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이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김첨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가 나서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염전주 박서방과 장치수를 상대로 말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을 여인이 다녀간 뒤였죠.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무열아. 예, 어머니. 김첨지 영감이 산에 갔다지? 그렇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저 산에 가면 되겠구나.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내가 나 때문에 쫓겨나잖느냐? 차라리 내가 없으면. 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 쪽을 돌아보셨습니다. 흐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무열아. 어미가 짐이 되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부정의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제 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가거라.
불 지켜야지. 어머니, 가라고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불꽃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 산에 가면 되겠구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어머니를 외면한 겁니다. 위로도 약속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망쳤을 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작을 집어넣으려다 놓쳤습니다. 장작이 땅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신 차려, 한무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불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지키는 것일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언가를 잃을 것 같았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제 안의 어둠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김첨지의 빈집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치수가 염전으로 왔습니다. 시간은 한낮이었죠. 불지기들이 모두 모여 있는 때였습니다. 한무열, 이리 나와. 장치수의 목소리가 염전을 울렸습니다. 저는 가마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불지기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소금 생산량이 또 줄었다. 제 구역은 내 구역이 제일 적어. 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장치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불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놈이 부모를 먹여 살리겠나? 동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을 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냐?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만 하면 되냐? 일을 제대로 해야지. 장치수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다른 불지기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늙은 어미 하나 지고 사는 주제에 건방지긴. 그 말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펼 수 없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장치수는 돌아섰습니다. 가면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생산량 못 채우면 나가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귀가 따가웠습니다. 모욕이란 게 이렇게 아픈 거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 계셨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 한쪽에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니는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저는 보따리에 다가갔습니다. 헝겊으로 묶인 작은 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건드리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걸 말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가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무열아, 밥 먹어라. 어머니가 상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상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얼른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다. 이것도 못하냐? 어머니는 상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셨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응, 말이 끊어졌습니다.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으로 저는 어머니를 배신한 겁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가마로 갔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갔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불을 바라보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안 계셨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신 뒤였죠. 어머니께서 아버지 대신 불지기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무열아, 이리 와봐라. 어머니가 저를 가마 앞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장작을 한 움큼 집어들고 계셨습니다. 손이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불은 버티는 거다.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꺼지지 않게 옆에 있어주는 게 일이다.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불은 혼자 타오르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장작을 넣어줘야 했습니다. 바람을 막아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불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눈이 성한 때였습니다. 다리도 튼튼했죠.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그런데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잖느냐.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무열아, 불은 꺼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 말을 저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지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불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늙으셨습니다. 눈이 흐려지고 다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합니다. 저는 불만 지켰습니다. 사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따리를 싸셨을 때도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 떨리는 손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 앞에서는 그렇게 버텼으면서 어머니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꺼지지 않게 옆에 있어주는 게 일이다. 어머니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옆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으로 막았습니다. 불은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킨 건 불이었습니다.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놓쳐버렸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건 불 지키는 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버텨주는 것, 그게 진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새벽이었습니다. 불을 지키다 잠깐 졸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불은 개켜져 있었습니다. 보따리도 사라졌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길을 살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마 옆에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신이었습니다. 해진 집신이었죠. 그 옆에 작은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이었습니다.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그쪽으로 가신 겁니다. 어머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길은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올라갔을까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나뭇가지에 불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타다만 나뭇가지였습니다. 조금 더 가니 또 있었습니다. 불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산길마다 나뭇가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이었습니다. 마치 길을 표시한 것 같았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긴 표시였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불씨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혼자서 이 어두운 산길을 오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다시 달렸습니다. 불길을 따라갔습니다. 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갔습니다. 고개를 넘어서자 작은 터가 나왔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흐린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왔구나, 무열아. 왜 이러십니까? 왜 혼자 이런 곳까지 너를 살리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염전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 아니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떠나신 겁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불길을 만들어뒀다. 내가 올 줄 알았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 목소리였습니다. 장치수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기 불빛이 보인다. 어머니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몸이 차가웠습니다. 기력이 다한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 합니다. 무열아, 미안하다.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 이렇게 야위셨을까요? 내가 불을 지킨 것처럼 나는 내 길을 지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불은 사람을 위한 거다. 사람이 불을 위한 게 아니란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불만 지키느라 정작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개를 돌아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장치수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불지기들이 따라왔습니다. 한무열, 장치수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서려 있었죠. 내 때문에 난리가 났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염전의 불이 다 꺼졌어. 순간 멈칫했습니다. 염전의 불이 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말이다.
장치수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황이 더 컸습니다. 제가 비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내 탓이야. 그때 옆에 있던 불지기 하나가 나섰습니다. 나이 든 최 씨였습니다. 장치수, 그건 아니지 않소? 뭐, 불이 꺼진 건 어제만이 아니오. 사흘 전부터였소. 당신이 장작을 빼돌렸을 때부터요. 장치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장작을 팔아먹으려고 몰래 빼냈소. 그래서 불지기들이 제대로 불을 지필 수가 없었던 거요. 다른 불지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장치수의 탐욕을 말입니다. 헛소리 마. 염전주 박서방도 알고 계시오. 당신이 장작을 빼돌린 걸 말이오. 장치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무열 탓이 아니란 말이오. 당신 탓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치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최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열아, 어머니를 모시고 빨리 내려가거라.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다. 미안하구나. 최 씨의 눈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불지기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무열아. 예, 어머니. 이제 불만 보지 마라. 사람도 봐라.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소식이 들렸습니다. 염전주 박서방이 장치수를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장작을 빼돌린 죄였습니다. 그의 욕심이 결국 자신을 망친 겁니다. 저는 다시 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불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봤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를 자주 찾아뵀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올랐습니다. 그 불 옆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욕심은 불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진심은 불을 남겼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염전을 떠났습니다. 산 아래 작은 터를 얻었습니다. 그곳에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와 다른 불지기들이 도왔습니다. 함께 돌을 쌓고 흙을 다졌습니다. 무열아, 여기서 뭘 하려고? 소금을 굽겠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화덕이 완성되었습니다. 촛불을 지폈습니다.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예전의 가마와는 달랐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둘러앉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소금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화덕 앞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무열, 소금 맛이 좋구만. 함께 만든 소금이라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저씨, 불 지피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리 와봐라. 아이들에게 장작 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람 막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불은 혼자 지키면 꺼진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봐야 한다. 서로 도와야 불이 산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눈망울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도 자주 나오셨습니다. 눈은 여전히 흐렸지만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화덕 앞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무열아, 잘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화덕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불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은 사람을 위한 거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불은 도구였습니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깊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혼자 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불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염전의 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삶은 이어졌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함께 말입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